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설마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설마 공든탑이 무너지겠어? 이런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설마가 또다시 사람을 잡을 조짐이더라고요. 윤석열의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선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공든탑인 브랜드 코리아가 무너질 위기다라고 지적한 한국 전문가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상 초월이다. 이런 경고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를 극복할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 지금부터 9계단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망쳤다. 이는 지난 12일 영국 리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 카터 선임 연구원이 니케이 아시아에 기고한 글 제목이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망쳤다.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요, 한국은 물론 북한에 관한 기고도 종종 했던 연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군사 독재 시도를 시작으로 헌법과 법치 부정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확산되면서 벌어진 극도의 혼란상에 주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지난 3개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건 한 사람, 이건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이 윤석열이 저지른 충동적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윤석열에 끼친 피해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거대하고 지속적이다. 와,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었는데요. 글을 읽다 보니까 섬찟할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비판과 함께 포스터 카터 연구원이 주목했던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밖으론 완전한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브랜드 코리아가 파괴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요? 포스터 카터는 2023년 5월 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게스트로 참석했던 일을 소환했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향후 회원국이 될 희망을 품었고 실제로 한국 지지 국가들은 그 문제를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다들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에 초청돼가지고 많은 정상들의 찬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으로 윤석열까지 초청이 됐었는데, 하지만 윤석열 탓에 다시는 한국이 G7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포스터 카터는 단언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포스터 카터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2월 27일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연례민주주의 지수, 이거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겨우 32위. 원래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추앙받았던 한국이 한순간에 10계단이나 떨어지는 결함 없는이 아니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밀렸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한다는 거죠. 이 포스터 카터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다. 아니, 예전에 있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없다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계단, 그래도 한류는 여전하지 않을까요? 포스터 카터는 민주주의에 결함이 생겼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 문화 강국이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삼성, 현대차가 있고요. K-팝도 있고요. 노벨상을 받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강 작가도 있고요. 게다가 오스카를 빛낸 블랙핑크의 리사,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1980년대 지난 세기에 민주화된 이후 계엄령은 고대의 역사가 됐다는 커다란 자부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실됐다. 왜? 윤석열의 불법 계엄 때문에. 이렇게 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에 끼친 윤석열의 해악도 질타했는데요. 포스터 카터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은 대외 브랜드를 부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집에 우물에 독을 푸느라 바빴다. 어이구,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다른 정상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포스터 카터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었던 11월 3일 분별 있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셀프 구테타를 저지르지 않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대비하느라 바빴다. 닥쳐오는 트럼프 회오리 바람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게 초당적인 이슈인 만큼 민주당 등 야당을 터무니없는 평양의 대리인이라고 낙인 찍기보단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라고 지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윤석열은 수류탄을 들고 자폭했다. 어이구, 이 표현이 진짜 과격하죠? 수류탄을 들고 자폭했다. 서울은 이제 실질적 권위가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에 트럼프와 김정은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합선의 정치다. 이런 규정도 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 포스터 카터는 박근혜 탄핵다와 달리 윤석열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반항하며 계속 싸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는 새롭고 불길한 방식으로 한국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어리석지 않아야 하는 중도 보수주의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0년, 2024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사기다. 이렇게 극우 유튜브 채널이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요. 윤석열의 축출은 중국의 음모다. 이런 얘기도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정선거 배후는 중국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위정한 중국인이다.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 지적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 합선의 정치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전기 합선을 뜻하는 겁니다. 두 전극이 한 점에서 맞부딪히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불이 나고 고장 나버리지 않습니까? 불법 계엄으로 인한 음모론 확산이 브랜드 코리아를 수선할 수 없을 만큼 만들고 있다. 라고 포스터 카터 연구원은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스터 카터 연구원만이 아닙니다. 불법 계엄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던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까지 훼손됐다라고 지적하는 다른 외신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가디언. 가디언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K-팝과 독재자들, 민주주의에 가해진 충격이 한국의 양면을 드러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었는데요. 여기에는요, 한류에 열광하는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어두운 역사에도 주목하게 됐다. 라고 보도하더라고요. 이 어두운 역사 아마 다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한국이 30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 독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 불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였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군인들과 계엄 선포를 이용했다. 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민주화 이후 한국이 일궈낸 눈부신 경제, 문화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남은 권위주의적 문화의 잔재는 이번 계엄 선포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가디언은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이런 불법 계엄으로 그간 쌓아 올린 국가적 위상과 이미지, 소위 얘기하는 국격이 훼손됐다는 거죠. 근데 가디언뿐만이 아니에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도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하면서요. 특히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아니, 북한이나 미얀마랑 거의 비슷하게 본 거예요.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이런 충격적인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국가 브랜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불법 계엄이 정치 사회적인 피해만 일으킨 게 아니더라고요.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한데요. 가뜩이나 나쁜 경제 불법 계엄이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 피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조사 연구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내란 100일의 대가. 이 평가서에 따르면요. 이 불법 계엄 이후 1차 대통령 탄핵 소추 불성립. 이게 2024년 12월 9일까지죠. 요 나흘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총 144조 원 증발했다. 탄핵 소추 불성립, 그리고 불확실성 증폭, 외국인 이탈. 이렇게 이어지는 패닉셀로 이 기간 유가증권에서만 113조, 코스닥에서 31조 이렇게 각각 빠져나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 다음 날부터 사흘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누적 규모는 1조 377억 원에 달했고, 계엄 전 미 환율은 1달러당 1,403원에서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 기준 환율은 1,444원. 41원이나 한순간에 뛴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계엄 전 3개월 평균 100.8에서 계엄이 벌어졌던 12월에는 88.2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관 심리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이게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 신용카드 사용액 일평균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1,800억 원이나 줄었더라고요. 비상계엄 충격으로 한은은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경제적 충격 장기화로 지난달 기준 올해 성장률을 2.3에서 1.5까지 1.5는 거의 성장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낮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이달 기준 급한 불은 우선 껐다라고 언론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아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7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계엄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은 0.5%로 전망됐거든요. 근데 실제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어요. 연간 GDP도 2,289조 원으로 집계됐었는데 비상계엄 직전 전망치는 2,292조 원. 차이가 3조 원 정도 되죠.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 4조 5,778억 원. 이를 합치게 되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무려 7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인 피해만 따진 거고요. 간접 피해까지 따지면 이것보다 수십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계단.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70%. 70% 너무 낮은 게 아니야?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나라가 있죠. 미국 말고 일본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기시다와 브로맨스까지 즐기면서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본도 윤석열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전망은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번 주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경 작업이 가속화되고 이로써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탄핵이 되니까요. 불법 계엄으로 짓눌렸던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노무라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공든탑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더라고요.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다고 외국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비상계엄 당일 총을 든 군인들의 국회 침입을 막기 위해 슬리퍼 바람으로도 달려와 준 시민들, 국회 출입문을 책상 등으로 막으며 시간을 벌어준 보좌관들, 살해 위협이 있는데도 국회로 달려와 계엄 해제를 이뤄낸 국회의원들, 그리고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고 소극적으로 작전을 임했던 진짜 용감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군인들 앞으로 전 세계 정치 교과서에 실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K민주주의다 라면서요. 과거 IMF라는 극한 위기를 금목이라는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극복한 우리 민족이니 불법 계엄쯤은 오히려 손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윤석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카터도, 가디언도, 그리고 노무라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도 무너질 줄 알았던 브랜드 코리아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라는 기사나 보고서를 조만간 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